자, 일단 896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연립부등식 여기는 요 녀석의 해가 얘가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럴 때 우리가 크게 힌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등호가 있잖아요. 여기는 요건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있는 요 녀석의 해가 지금 얘랑 연결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요 녀석의 해가 지금 얘랑 연결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이렇게 생각을 잡고 가는 것도 되게 유리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힌트를 하나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야. 어쨌든 지금 여기는 얘의 부등식도 구할 수 없고 여기는 얘의 부등식도 구할 수 없단 말이야. 둘 다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선 사실상 요걸 절대적으로 요걸 힌트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2였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 사실 봐봐, 여기서 뭘 줬어?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0바 작가 나왔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녀석의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얘 대칭축을 준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대칭축이 몇이었어? 3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한쪽이 2였으면 얘는 사실상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사실상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만 내가 푼다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 것 같아. 차라리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만 푼다. 여기는 얘 근 중에 하나가 2였어 라는 사실을 지금 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소리라서 그냥 2를 집어넣으면 A가 그냥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4에다가 마이너스 12에다 더하기 A가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은 8이 됩니다 라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8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이다의 근 하나를 3이다 라는 정보로 우리가 충분히 또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 집어넣으면 9-3b 더하기 18이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b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됩니다? 뭐 12가 되나요? 12 맞나? 이거 두 개 더하면 36이니까 12 맞죠?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두 개를 답 아닌가 보다. 그지? 다시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9, 3, 18 그러면은 27이구나. 27이니까 이거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래서 요거랑 요걸 더해서 답은 17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긴 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 정보 말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상 너무 적어요. 오케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이것만 두 개를 가지고 요거를 빼놓고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면 일단은 봐봐. 일단은 여기서 얘가 만약에 있잖아.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둘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걸 내가 풀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런 힌트를 주지 않았을 때도 내가 풀 수 있었을까? 사실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문제에서도 힌트 자체가 이렇게 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봐봐. 요 녀석의 정보를 보면은 얘는 지금 대칭축이 몇이기 때문에 3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3보다 작아요라는 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X축을 내가 여기다 갖다 놓는다라고 해도 안 될 거고 요 위에 갖다 놓는다라고 해도 안 될 거고 요 아래 갖다 놓는다라고 해도 안 될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는 3보다 작다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말하는 게 지금 이거겠구나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이해되니? 알겠어?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여기는 얘가 2겠구나, 여기는 얘가 4겠구나. 그러면 두근의 곱이 8이니까 두근의 곱이 8이니까 A는 8일 수밖에 없구나. 일단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의 부등식이 이거였으니까 여기는 얘의 부등식의 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한쪽 가야 되고 이쪽으로 한쪽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제는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 하나의 해가 3인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근의 곱이 3이니까 여기는 얘는 3과 6이 근일 거야. 두근의 합은 9가 됩니다 라고 해서 B값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차 부등식은 얘들아 2차 부등식은 뭘 베이스로 해석해라?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식 자체를 가지고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긴 한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한 문제죠. 이렇게 좋은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 거 97번 문제는 어떨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봐봐.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A랑 B랑 C의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나는 수직선에다가 여기다가 A 하나 잡아주고 B 하나 잡아주고 C 하나를 잡아준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 A, B니까 X-A와 X-B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크다 쪽이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졌을 때 크다 쪽이니까 어디가 근이겠어? 여기와 여기가 일단 근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표기하는 걸 선생님이 그냥 좀 너희들 더 와닿으라고 지금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도 X-B에다가 X-C로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가 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여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과 이만큼이 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고 여기는 얘가 2였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A랑 C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에 뭐 한번 해주세요. 그냥 2차 부등식 한번 풀어주세요라는 심플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마무리만 해볼까?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2죠? 0보다 작아요에 해니까 x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8번도 마찬가지 질문인데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별표를 좀 쳐주세요. 알겠죠?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봐봐. 자,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 여기서 얘를 계산해서 계산한 결과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저기 a가 있으니까 뭐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는 얘를 계산해서 나타낸 결과를 뭐라고 해볼까? 기억에서 니은 사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랬을 때 요 알파랑 베타가 기억 니은을 포함해야 될까? 기억 니은이 여기는 얘를 포함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여야 할까? 아니면 두 번째 여기가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여야 할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뉘앙스인지를 적절하게 너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떤 걸까?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그지?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는 실수들이거든. 거기 있는 걔는 뭘 만족한다고 했어? 얘를 만족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모조리 다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 요 말 가지고 얘가 1번이니 2번이니 2번이죠 라는 해석을 해낼 수 있나요? 첫 번째 얘기.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라는 의미구나. 다시 여기서 선생님이 기억 니은이라고 쓴 거는 일반화를 좀 시켜본 거고요. 지금 문제에 적용되는 거는 여기는 요게 뭐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고 얘가 3이었다는 소리거든.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열심히 연립해가지고 그 최종 근을 구한 다음에 거기 있는 그 녀석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적절하게 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죠? 여기까지 해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린 뭘 하는 거야? 여기는 요 녀석의 부등식을 열심히 풀어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봐봐. 천천히.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0에서 5 사이. 이렇게 그냥 된 거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x-1과 x-a로 인수분해가 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여기 1을 하나 잡아주고 a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그죠? a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표기를 좀 한번 해볼게. 일단은 나는 요 안에 무조건 쏙 들어갔으면 좋겠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뭐였어? 0이었어. 그 다음에 하나가 이쪽에 5가 있었거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겹친 부분이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A는 어디 있어야 될까? 여기가 지금 1이었잖아. 여기가 1이었잖아. 그렇죠? 여기가 1이었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야. 만약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A가 1보다 작은 쪽에 있다는 뜻이겠지. 이해됩니다? 다시. 여기서 얘가 지금 여기가 크다 쪽이잖아. 크다 쪽이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였을 때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 여기서 1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A 값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여기 어딘가거나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뜻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와 여기는 얘의 교집합,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될 테니까 이쪽 파트, 이쪽 부분들이 무조건 근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A가 일단 기본적으로 1보다 작아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여기서 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있어야 되겠구나.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A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될 건데 A가 여기에 있어버리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이쪽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면서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쏙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거는 어디보다는 5보다는 더 어때? 큰 쪽에 이렇게 잡혀버려야 겹치는 부분이 이것만 생기면서 여기서 겹치지 않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해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쏙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되겠네. 이해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만족하면 되겠어? A가 5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됩니다. 그죠? 커야 돼. 만약에 얘가 같으면 어때? 같으면 여기서 하나 겹치겠죠, 또 다시. 그렇죠? 여기 있는 얘의 근 O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근인 A 하나 겹치면서 O 하나가 겹치면서 또 여기 있는 얘랑 얘 사이에서 삐져나온 한 근이 생겨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건 5보다 커야 되고 그걸 만족하는 정수의 최소값은 몇이 됩니다? 6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찬찬히 해석을 해보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에서 너희가 해야 되는 생각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선생님이 여기는 요 1번이냐 2번이냐 물어본 요 생각부터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막 계산해서 뭐 열심히 푼다라고 해서 갑자기 답이 나온다 이런 느낌은 이제부터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고등 수학이에요, 진짜로. 오케이? 그러니까 중등 수학에서 우리가 계산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죠? 근데 그걸 다 베이스를 뭘로? 함수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얘는 그냥 수직선 상에서의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구나. 그리고 말 자체가 얘가 말하는 말 자체가 일단 1번인지 2번인지 그 뉘앙스부터 너희가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연이 왔어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몇 번이니 그러면? 다음은 90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네요. 마찬가지 다 비슷한 얘기들이야.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여기는 요 부등식이 있고 요 부등식이 있고 이걸 연립했는데 겹치는 것 중에서 정수인 게 몇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3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찬찬히 한번 또 생각을 해봐. 일단 여기는 얘는 나한테 준 거니까요.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4, 4입니다라는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먼저 수직선을 먼저 만들어서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4까지 있었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싶어.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또 뭐가 된다 얘들아? 인수분해가 된다. 얘는 x 뭐가 되니?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가 0과 작거나 같다. 2a a 맞죠?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는 마이너스 2에 하나 찍힐 거고요. 여기 하나 찍힐 거고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여기서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고 싶대? 3개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A가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겹칠 게 없으니까. 그치? 당연히 A는 이쪽으로 갔을 거고 여기 정수의 개수가 3개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 요 3개가 내가 원하는 그 3개의 정수구나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그 A라고 하는 것이 어디 꽂혀야? 여기에 이렇게 꽂혀버려야. 즉 A라고 하는 게 1에서 몇 사이에? 2 사이에 이렇게 꽂혀버려야 기본적으로 정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항상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요거에 대한 조사만 한 번씩 더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만약에 A가 1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1이었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이렇게 와서 결국 여기에 꽂혔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가 포함이 되니까 겹치는 것 중에서 얘 여전히 다 포함이 되니까 그치? 이거는 괜찮네. 여기는 오케이,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A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2에 꽂혔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노란색 부분은 지금 겹치는 정수인 게 하나, 둘, 셋, 4개가 될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라는 요 사고 과정을 마지막에 한번 거쳐주세요. 오케이?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패턴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다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넘어가고. 다음 906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질문했던 사람 포함해서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해석이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가 나한테 말해주는 건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 하나 잡아주고 2 하나 잡아준 다음에 바깥쪽으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을 보니까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거든. 2랑 1이랑 그 다음에 여기가 a였으면 좋겠고 여기가 5였으면 좋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좋겠어. 결과적으로 2x-5에다가 x 플러스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그렇죠? 얘가 0과 작다의 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0된 x값은 2분의 5일 거고 얘가 0된 x값은 마이너스 a일 텐데 얘랑 얘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저기서 마이너스 a는 어차피 어디 찍히는지 잘 모르겠지만 2분의 5라고 하는 녀석, 2분의 5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찍히겠지. 여기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최초로 해석을 할 때는 얘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갈지 이쪽 방향으로 갈지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도 괜찮고 사실 이쪽 방향으로 가도 괜찮지.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가도 정수 2개인 곳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가도 정수 2개인 곳에서 내려오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a라는 애가. 그치? 그러니까 정수가 어디 찍히는지 그거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2였고요. 2분의 5였으니까 여기 3이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4가 있었을 거야. 여기 간격은 좀 무시할게, 얘들아. 알겠죠? 너무 이렇게 리얼리티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긴 얘가 이쪽에 5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와서 내려온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여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겹치는 부분의 정수가 2개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a가 아니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가 기본적으로 4와 5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등호가 들어가는 게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죠.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은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내려와서 꽂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었기 때문에 얘들아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얘 자체가 포함이 안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안 돼.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얘가 만약에 더 와서 5에 꽂혔어 라고 하더라도 얘가 빵꾸가 뻥 뚫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 있는 정수는 여전히 2개인 게 맞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라는 해석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다 곱해놓고 생각한다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 몇 사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정수값을 찾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A값은 마이너스 5군요 라는 첫 번째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아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가는 거 생각했지 이번에는 이쪽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오케이? 겹치는 정수가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봐봐. 여기 2분의 5부터 2까지 해서 여긴 정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정수가 없어. 아직까지는. 그럼
그럼 정수 0인 거 하나랑 마이너스 1인 거랑 마이너스 2였을 때 요거 두 개가 그 타겟이 될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A가 어디 꽂혀야 일단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꽂혀야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등호는 어디 들어가면 되겠니? 얘가 여기까지 와서 떨어져도 괜찮잖아. 그지? 여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떨어지는. 그럼 결국 A의 범위는 뭐가 되면서 1에서 2 사이가 되면서 결국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값은 2가 됩니다라고 하나 더 구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5 하나랑 2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세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그 해석의 느낌을 정확하게 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할까? 정수가 두 개여야 돼. 어디에 꽂히면 될까? 어디에 꽂히면 될까? 이런 느낌만 잘 살려가면 저희 또 졸려.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 얘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x값 중에서 정수가 마이너스 2밖에 없대. 똑같은 문제. 해석 자체가 다 똑같아요. 그죠? 문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해석.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일단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하면 x가 2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수직선에 먼저 표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나랑 그 다음에 0, 1, 2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었을 거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요거 하나만 겹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두 번째 거.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결과가 뭐가 돼요? 2x 더하기 5인가요?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x 더하기 a가 되니? 이래야 2a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어디 꽂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 하나랑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는 사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는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5는 여기 있고 여기는 얘는 포함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됐습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차피 여기는 얘 0이라는 애랑 1이라는 애랑 2까지는 지금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수는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다? 내가 지금 찾고 싶은 A의 범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3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3이었다라고 생각해 줬을 때 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꽂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최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가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여전히 겹치는 정수는 마이너스 2 하나만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어디에 있어도 다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되고 마찬가지로 3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데 여기 등호가 없었으니 여기는 여기 3까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3이 돼도 어쨌든 3은 포함이 안 될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어때? 등호가 안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몇 살? 뭐야? 왜 이래? 아 그러네.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A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다 어때? 똑같죠? 똑같은 해석인데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정수가 하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단순하게 여기 꽂히면 되겠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가도 되네, 더 가도 되네, 더 가도 되네, 더 어디까지 가도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석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천천히 다 해석해서 판단 자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어렵죠, 이쪽 파트가. 그렇지?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등식이랑 방정식이랑의 차이가 뭐야? 방정식은 사실 등호랑 부등식은 부등호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사실상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범위로 나오는지 그 값 자체로 나오는지 범위로 나온다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케이? 값만 나온다면 그 값만 딱딱딱딱 골라서 풀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 근데 범위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것저것 신경 쓰게 진짜 많구나. 그런 것들 다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12번 질문 마지막 이런 거 하고 가봅시다.
자, 이건 이제 오늘 배우는 얘기랑도 또 연결이 돼 있는 얘기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뭐래? 여기 직사각형, 여기는 요 넓이는 두 삼각형, 요 넓이보다 또 요 넓이보다 각각 뭐 했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그때 자연수 A의 값의 합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어. 일단 자연수 A의 합이 궁금하다. 그럼 A의 범위를 구해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들을 골라서 다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단 주어져 있는 상황을 먼저 좀 봅시다. 여기서 봐봐. 근데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도형이라는 걸 관찰할 때 요즘에는 언제 배우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닮음 언제 배우니? 중2 때 배우지. 3때 배우는 3때 아니죠? 2때 배우죠. 중2 때 배우는 다시 중2가 맞을 것 같아요. 중2 때 배우는 그 도형의 닮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있잖아. 요거 할 때 너희들 그 쉬웠니 어려웠니? 요거 할 때 좀 어려웠니? 그리고 중3 때는 닮음보다는 사실 직각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관심 주제가 사실은 어디로 많이 가 있어요? 고등 선행에 많이 가 있죠. 보통 대부분이 이제 요 나이 때 이제 요런 거 고등 선행 막 수학 상 시작하고 막 수학 하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선행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단순하게 몇 개 문제만 풀면서 그냥 대충 넘어왔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 닮음과 합동 뭐 이렇게 뭐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는 되게 잘하는데 그거 말고는 다 못해 이런 느낌. 삼각비는 걔 모르겠어 막 되게 헷갈려 막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잘 안 되니까 이 도형 활용 쪽 이쪽 느낌이 되게 힘들어지는 느낌이야. 근데 잘 봐봐. 이게 되게 쉬워요. 봐봐. 우리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나 놓고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선을 긋든 얘들아 이렇게 선을 긋든 뭐 이렇게 선을 긋든 하나가 직각이 되게끔 선을 그어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이거와 이거는 다 닮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닮음할 때 무슨 닮음이 있다, 뭐 AA 닮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직각이다라는 건 하나의 각이 똑같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각이 요각이든 뭐 요각이든 한 각만 같아버리면 자동으로 뭐가 돼버려? AA 닮음이 돼버리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든 이 각이 어때? 공통이죠. 원래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얘네들의 이 각들이 다 공통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삼각형이랑 얘랑 다 닮음이란 뜻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닮음이니까 닮음 B를 적절하게 써주면 된다. 그냥 이런 느낌이면 끝나요, 사실은. 잘 봐봐. 여기서 얘가 뭐라고 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는 얘가 몇이래? 15래. 여기는 얘가 몇이래? 15래.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얘의 길이와 여기는 얘의 길이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죠. 끝났잖아. 이 길이가 몇이라고? 이 길이가 A래. 그럼 이 길이가 A래.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A겠네. 됐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몇이겠어? 요 길이. 15-A겠지. 그럼 이 길이가 몇이겠어? 15-A겠지.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일까? 15-A겠지. 됐습니다. 1대1 닮음이니까요. 이해되니? 다시. 이 삼각형의 1대1이었으니까 이 삼각형의 1대1일 거고 이 삼각형의 1대1이 되는 거야. 다 똑같이 다 닮음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봐봐. 이 넓이는요. 뭐라고 했어요? 이 넓이. A 곱하기 15-A 이렇게 돼. 요 넓이는요. 요 넓이보단 어때? 크대. 그러면 2분의 1 A 제곱보단 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이 넓이는요. 어떻다고? 이 넓이 2분의 1 15-A의 제곱보다 큽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뭘 구해주세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있잖아,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푸는 느낌이 강하거든. 그렇지 않니? 잘 봐봐, 얘들아. 얘들아, 절대값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부등식이 있었어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다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부등식의 해는 뭐냐면 얘들아, x가 2보다 커요 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저거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 계산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 되게 끔찍해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거거든. 근데 얘들아 다시, 그러니까 x-1과 x-2가 0보다 작아요. 만약에 이렇게 줘야지. 이거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였다면, 여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외웠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식으로도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뭘로? 그래프로도 한번 보여줬어요.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서 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얘들아, 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얘가 얘랑 부호가 달라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데 봐봐, 얘가 크니 얘가 크니? 누가 봐도 얘가 크죠. 왜냐면 얘보다 얘가 1 더 작은 거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려면은 x-1이라는 건 양수여야 되고 x-2라는 건 음수여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가 넘어가면 x가 1보다 크다는 소리고, 넘어가면 x가 2보다 작다는 소리라서 두 개 연립해서 결국 1에서 2 사이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일단 곱하기에서, 다시 곱하기의 부호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면 얘네들의 부호들의 차이, 그러니까 얘네 부호들이 같은 부호를 갖는지 다른 부호를 갖는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는 요 부호, 요걸 가지고 생각해달래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얘는 있잖아 얘들아, 무조건 양수죠.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니 없니? 없죠. 됐어? 그러면 얘만 양수면 되는 거야.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얘가 양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때? 그냥 x가 2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이 부등식의 답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막 또 범위 나눠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들아, 지금 이런 부등식을 풀고 싶었어. 다시 a에 15-a에다가 지금 여기 2분의 1 a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부등식을 풀고 싶었어.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뭐 할 거야? 넘겨가지고 a로 묶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 중에 얘들아, A가 있고 B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양변을 똑같이 C로 나눠도 부등호방향 안 바뀌려면 여기 C가 뭐이면 됩니다? 양수면 됩니다. 근데 C가 음수면 부등호방향 반대로 바뀝니다. 이런 거 가장 기본, 그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나요? 라고 했었잖아. 마찬가지야. A가 여기서 얘들아,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니 없니? 있죠. 얘는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죠. 자연수잖아요. 그리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쟤는 양수일 거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양변을 A로 나눠도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잖아? 그럼 15-A가 2분의 1 A가 되면서 1차 부등식이 돼버려요. 이해됩니다? 그럼 얘는 더 드라마틱하겠지. 자, 15-A가 뭐겠어? 양수일 거 아니야. 길이니까. 그지? 그럼 15-A를 하나 약분해버려. 그러면 A가 뭐가 돼? 2분의 1, 15-A가 돼. 결국 이거랑 이걸 연립해서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였겠죠. 됐습니다. 근데 봐봐, 우리가 보통 저런 식을 만나면 A에서 15-A,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A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뭐 2를 이쪽으로 넘겨놓는다.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겨. 그럼 얘는 또 막 열심히 계산하죠. 30A에다가 마이너스 2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큽니다가 되니까 30A에다가 마이너스 3A제곱이 0보다 큽니다가 되니까 얘는 3A제곱 마이너스 30A가 0보다 작아가 되니까 3A로 묶어봤더니 A-1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다? A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0 사이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고 있다. A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 얘들아. 결과적으로 이것만 구하면 끝났던 거.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함부로 A를 나눠버리는 건 당연히 안 돼. 함부로가 아니라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나눠도 괜찮은 거고 A가 음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나눠도 괜찮아. 그렇지? 부등호방향이 바뀔 뿐이겠지.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그냥 있잖아. 이렇게 손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작전을 그 자리에서 계속 세우는 거야.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 뭘 기준으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기준으로 세우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능력 자체를 키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계산력도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되고 또 부등식, 아니 뭐야, 함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해석 능력도 당연히 키워줘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는 진짜로 너희들 봐봐. 그나마도 다항식 파트는 계산의 느낌이 좀 강했죠. 왜? 단원명 자체가 뭐였어? 다항식의 연산이었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치? 그런 계산의 느낌이 강했단 말이야. 근데 2차 방정식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니? 방정식에서 해를 구한다라는 그 컨셉 자체는, 그 개념들, 방정식에서 해를 구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중딩 거라고 했었잖아. 그죠? 거기서부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해석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내가 빼낼 생각을 하는 거지 근을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근을 구한다라는 느낌이 그때부터 중요하지 않게 된 거거든,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2차 함수를 거쳐서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들을 막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왔거든. 그럼 결국 부등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뭐겠어요? 전부 다 함수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장난쳐 주세요. 해석을 해주세요. 이 얘기가 가장 큰 거라고. 오케이? 그 해석하는 느낌을 너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얻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힘들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통해서 얘는 어떻게 풀면 편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게 잘 안 되면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 넘어갑시다. 자, 실근해보랑 근해분리는 여기서 안 하기로 했죠. 나중에 시험 저거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단원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 단원은 이제 평면 좌표입니다. 그죠? 여기서 간단하게 개요 정도 설명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 같은 거 다 머릿속에 다 떠오르니? 그러죠. 공식 같은 거 머릿속에 떠오르니?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두 점이 있었을 때 내분점, 외분점, 뭐 세 점이 있었을 때 무게중심 구하는 그런 공식들, 그 다음에 점이 있었고 직선이 있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개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잡혀야 되는, 오케이? 그런 공식들이 일단은 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좀 소개하고 갈게요, 얘들아.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자, 나는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소리 기억나고. 또 나머지 기억 안 나요. 아예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나는 처음 봅니다. 아예 처음 봐. 이 단어는 처음 공부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냥 보긴 봤지만 다 까먹었네요.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대부분 좋아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 공식 자체가 뭐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거든. 얘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 너희는.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있잖아, 외우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무슨 뭐처럼 외우냐면 그냥 진짜 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요. 영어 단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외우래. 나는 이게 처음에 외우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 왜냐면 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아무리 생각해도 걸은 이걸 것 같은데 이게 걸이래. 이걸 외우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냥 외워야지. 얘는 뭐 어쩔 수 없잖아. 단어의 뭐라고 할까? 그 자음 모음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이 그냥 이거는 걸이라고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얘를 외우려고 한다면 G 다음에 I 다음에 R 다음에 L일 수밖에 없었거든. 맞아요? 그럼 얘를 외우려면은 그냥 이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거기 있는 얘를 외울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외우냐면 루트 안에 괄호 하나 하고 X 다음에 거기 밑에 2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 마이너스 하고 X 하고 1이 조그만 게 있었어. 괄호 닫고 2가 위에 올라가 있네. 이런 식으로 무슨 진짜 단어 보듯이 여기는 얘 공식을 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게 금방 까먹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을 텐데, 의미들이 있을 텐데 그 의미는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이 결과만 놓고 거기는 걔를 뭐 하는 거야? 그걸 외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에도 얘들아 뭐가 있어? predict라는 게 있죠. predict. 이게 뭐예요, 뜻이? 뭐죠? 예언하다 뭐 이런 뜻 아닌가? 그쵸? 근데 얘를 외울 때도 얘들아 그냥 P 다음에 R 다음에 E 다음에 D 다음에 I 다음에 C 다음에 T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얘가 가지고 있는 얘기는 미리 뭐 이런 뜻이 미리 뭐 이런 뜻이잖아. 프리 그지?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뭐야? 딕트 뭐 말하다 이런 뜻 아닌가? 말하다랑 같은 어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미리 말하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얘는 예언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영어 시간도 아니잖아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각각의 의미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 있는 걔를 기억하려고 하면 어때? 훨씬 더 편하게 와닿을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너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식은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x1, y1이래. 여기는 얘가 x2, y2래. 근데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하다. 이런 뜻이지. 됐어?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지? 이 길이가 궁금하면 당연히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할 거고 이 길이가 궁금하지 않을까? 그럼 이 길이는 뭐야?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의 뭐야? 차이죠. 그지?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의 뭐야? 차이죠. y좌표의 차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건 절대값 x2-x1이었을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절대값 y2-y1이었을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루트까지 그러니까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녀석은 뭐였던 거야? 그냥 단순하게 x좌표의 차이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y좌표의 차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 차이와 차이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워준 게 당연히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너희한테 막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라고 할까? 뭐 x 더하기 3, 5가 있었어. 이런 게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x 더하기 7, 8이 있었다. 그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내가 문제를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그러면 뭐야? 그럼 공식대로 해야 돼요. 얘가 x2인가? 얘가 x1인가? 그럼 얘 빼기 얘를 해야 되니까 x 더하기 7 빼기 x 더하기 3에다가 이걸 제곱하고 그럼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네. 얘는 8 빼기 5의 전체 제곱을 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식대로 접근하면 이런 느낌이겠지. 그런데 그냥 여기는 얘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그 이미지 자체를 x좌표의 차이가 얼마지? 얘랑 얘 몇 차이나? 4 차이 나네. y좌표의 차이가 얼마지? 3 차이 나네. 뭐야?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5겠구나. 맞아? 4대 3대 5가 되겠다. 그러니까 공식을 가지고 공식대로만 그냥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서는 여기선 답이 없어요. 아예 답이 없어요. 주어져 있는 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식이 왜 나왔는지부터 우리는 천천히 하나씩 집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지금 봐봐. 다시 한번 여기는 얘의 의미를 떠올려봐. 얘는 x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y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더하기 루트야.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겠어?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우린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하나 익혔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또 뭘 익힌 거야? 하나의 도구를 익힌 거야. 하나의 도구. 그러니까 포크 얘기했니? 안 했니? 포크 얘기 맨날 선생님이 각반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라서 나는 진짜 지겨워 죽겠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포크라는 도구가 있어 라고 생각해보자. 지금 얘가 포크라는 도구야 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 문제를 풀 거야. 문제를 푸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반찬을 먹는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 포크를 가지고 소세지를 먹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소세지 관련된 문제를 푼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이걸 가지고 파스타를 먹을 거야 라고 하는 파스타에 대한 문제를 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그 소세지를 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파스타를 먹음으로써 뭘 익히는 거라고? 포크의 사용법을 익히는 거라고. 소세지를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스타를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크가 가지고 있는 도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익힌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포크는 찍어 먹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파스타처럼 돌려서 돌돌 말아 먹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 포크의 용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소세지도 먹는 거고 파스타도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군요.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문제를 통해서 익힙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 이제부터 도구들이 포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숟가락도 있을 거고 젓가락도 있을 거고 나이프도 있을 거고 되게 등등 많을 거예요. 그러고서 나한테 되게 여러 가지 반찬을 먹어보세요 라고 할 거야. 그럼 이제 너희는 뭐 하면 되겠어? 내가 이 반찬을 먹기 위해서 적절한 도구들을 내가 선택해서, 오케이? 만약에 진짜 파스타를 먹고 싶었어. 그러면 나는 숟가락이랑 포크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걔를 가지고 돌돌 말아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답게 젓가락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젓가락으로 퍼먹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렇지? 어떤 도구를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여기는 이 싸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도구의 기본 또 모른다면 얘를 그냥 단순히 알파벳 외우듯이 외우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까먹었다면 이쪽 파트를 절대로 잘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정도 너희가 일단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 공식 안 것들을 이제 뭘 했으면 좋겠어. 그 안 걸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대 라고 한다면, 그럼 얘랑 얘 사이 거리가 얘래잖아. 근데 나는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 이제는. 그렇죠? 그럼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하는 식을 하나 써가지고 걔가 얘입니다라는 식을 써주면 그 식이 하나 나올 텐데, 미정계수 하나니까 그 식을 얘를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나 그냥 열심히 구해준다라는 느낌이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말할게, 얘들아. 맨날 강조하지만 이렇게 유형이 하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내가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이 유형이 이렇게 써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보고 베끼는 건 더더욱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너희는 이 유형 안에 써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너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썼으면 좋겠어. 이걸 가지고 베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는 얘가 당연하지 않으면 문제 풀 자격이 없어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가 당연하지 않으면 얘는 문제 풀 자격이 없는 거야. 갑자기 문제 풀 자격이 다 사라졌죠?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여기는 이 유형을 먼저 보면서, 얘들아,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만약 그 생각이 안 든다면 너희는 개념이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도구를 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소세지만 먹고 싶은 거야. 포크를 사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소세지가 먹고 싶은 거야. 아예 주제가 달라요. 오케이? 그 문제에 답을 맞춰서 뭐 할 건데, 그 개념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익히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설명서 보고 그냥 해봤더니 됐어.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서는 어때? 완전히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 다시 한번. 근데 모든 파트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죠. 그지? 사실 수학이라는 건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 수학이라는 과목은 애시당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 파트는 특히나 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미리부터 또 다시 선빵을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얘를 보면서 밑에 문제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는 얘가 정확하게 이해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완벽하게 이게 완전히 이해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문제 풀어보고, 얘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문제 풀지도 마. 괜찮아.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얘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얘가 이해가 안 돼서 당연하지 않은데 문제를 왜 풀어? 이걸 활용해서 풀 건데 우리. 그렇지 않니? 아무리 내가 그걸 고민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다는 소리 남지를 않아요. 우리 경험해봤잖아, 중간고사 때. 그렇지 않니? 열심히 문제 진짜 미친 듯이 막 풀었어, 그죠? 근데 뭐 시험 봐서 딱 봤는데 딱 느낌,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이거 봤던 문제인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봤던 문제면 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설명서 보고 대충 한번 해봤어, 따라 해봤어, 그냥 그거밖에 없었던 거잖아. 걔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었으면, 거기는 걔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어때? 그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 사실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그럼 걔는 문제의 방법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구나라는 흐름 자체가 알아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매번 모든 단원에서. 오케이? 특히 이번 시험 범위는 너희가 해석 능력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이쪽 파트가. 이쪽 파트 너희들 이번 시험 있잖아.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이번에 있잖아. 너희가 그 중간고사 때 쌓아 올렸던 모든 게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어. 봐봐. 요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산이 좀 강하다고 했잖아. 계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렇지? 계산에 막 정신 팔려가지고 계산만 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 이런 느낌들 충분히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얘들아 뭐라고? 다 해석이라고. 전부 다 해석이라고. 해석이 안 되면 풀릴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해석들은 새로운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쪽에서 해봤던 해석도 있고요. 오케이? 거기서 많이 그런 해석들을 해봤으면 이번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평면좌표부터 하고 싶은 도형의 방정식 이야기는 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처음부터 다시 해석하는 느낌을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너무 힘들 거야. 근데 이번에는 매번 말하지만 또 뭐야? 너희들 바빠요, 되게. 그치? 수행평가다, 무슨 행사 되게 많고, 뭐 해야 된다, 진짜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수학에 두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되게 어려운 단원이야. 이번 시험 진짜 되게 많이 집중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 얘들아 넘어가지 마요. 너희가 알잖아. 충분히 알잖아. 문제를 딱 보고서 여긴 얘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라는 생각을 너희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근데 스스로 안 들어. 이거 얘 최소값이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얘 최소값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될지 내가 감조차 안 와. 라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 봐봐. 여기서 얘랑 얘 사이의 길이잖아. 선분 AB의 길이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야 라는 해석, 간단한 해석 한 가지와, 그럼 실제로 거리를 구해보면 얘랑 얘의 차이는 A-2의 제곱이거든. 얘랑 얘의 차이는 A야. 그럼 제곱이거든.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하면은 루트 2A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4가 된다고. 여기는 요 녀석의 길이의 최소값, 얘가 최소값을 갖고 싶대 라는 의미야. 여기까지 됐나요? 얘가 최소값을 갖고 싶대요. 그러면 얘 자체가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보였다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여기는 이 전체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나는 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라고 하는 요 녀석이 최소를 가질 때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답을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또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의 최대 최소는 대칭축도 그어가지고 대칭축이 몇이니까 1이니까 1을 집어넣어 봤더니 2가 나오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최소값은 2구만. 그럼 얘는 답이 루트 2가 최소값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해석을 너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뭐 다시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이런 식의 해석이 안 됐어. 여기서 막혔거나 아니면 여기서 막혔거나 어딘가에서 막혔어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풀이를 해줬잖아? 그거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면 너희는 이 문제에서 또 막힐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막힙니다. 오케이? 왜? 너희께 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너희 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자세를 꼭 취해줘야 돼요. 그게 수학을 빨리 잘하는 방법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런 자세가 없이 공부를 하면은 계속 돌고 도는 느낌일 거예요. 알겠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일단 봅시다. 이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들아,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거든. 그러니까 이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필수예요. 두 가지가 필수인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문제풀이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논증 기하라고 부르는 파트가 있어요. 논증 기하. 쉽게 말하면 이게 중등 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해석 기하라는 파트가 있거든.
기하 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고등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논증기하, 뭐 이렇게 해석기하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얘가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도형 자체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놨어요. 이런 뜻이라면 여기 있는 얘 해석기하라고 하는 건 도형 자체를 어디다 놨어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럼 이거랑 이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관찰 대상은 뭐겠어요? 여기서 관찰 대상은 요 가까이 길이, 여기 길이, 요 길이, 그다음에 얘가 이루는 각, 얘가 이루는 각, 얘가 이루는 각, 이런 것들이 여기는 얘 관찰 대상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얘네들이 관찰 대상, 관찰 대상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럼 왜 태어났을까? 이게 얘가 좋을까? 얘가 좋을까? 중학교 때 했던 게 있고 고등학교 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멋있는 풀이는 여기는 얘 이쪽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등 도형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중등 도형, 논증기하라는 파트는 쉽게 설명을 하면 좀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닮음이라든지 아까 말했지, 닮음이라든지 뭘 이용해? 합동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잘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뭘 만들어내냐면 정리라는 걸 만들어내요. 정리.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를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합동 조건을 가지고 요 넓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라고 할까? 뭐였지? 이거였나?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합동 조건을 써가지고 결국 뭘 만든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걸 만든다.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뭘 하는 거야? 뭐 중선 정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정리들이 하나씩 생기거든. 그 정리들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배워놨던, 여기서 내가 익히고 있던 이 개념들을 가지고 여기는 얘에 적용하는 느낌이 강하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요 길이를 꼭 알아야, 뭐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알아야, 뭐 여기 있는 요 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주어져 있는 상황일 때 해석하는 거 정도만 우리는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지 않은 되게 좀 심화 정리 같은 건 여기서 아예 싹 다 빼버릴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얘는 또 뭔가 딱 알았을 때 거기 있는 걔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 푼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에 대한 식 자체가 되게 어때? 심플하거든. 되게 식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멋있게 쉽게 툭툭툭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얘는 이 점과 이 점을 알았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 이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가지고 이 길이, 뭐 점과 사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이런 각들을 주지 않으면 사실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우리한테 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놓고 나서,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나서 각 점의 좌표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쓸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봐봐.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오늘은 좀 기초 지식을 좀 많이 쌓고 가자. 알겠죠? 기초 지식을. 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그 함수라고 하는 애는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차 함수라고 알고 있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2차 함수라고 알고 있는 애도 있고 등등 함수들이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이 선은 직선이고 이 선은 포물선이에요. 이 포물선도 도형이고 여기는 얘도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나타내는 식이야. 얘를 나타내는 식이거든. 다시. 얘를 나타내는 식이고 얘를 나타내는 식이야. 얘랑 얘가 너희들이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얘네들이 이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 개념이 이어질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하나의 뭘로 보겠다는 소리니? 함수도 하나의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y 값들은 개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 개 많은 값들을 하나씩 내가 한 땀 한 땀 열심히 찍어보면 거기 있는 개가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될 거고 그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을 내가 다 한 땀 한 땀 이어보면 여기는 얘는 포물선의 모양을 띠기 때문에 얘는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뭐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하나의 그 순서쌍들이 여기는 이 방정식의 뭐가 되는 거야? 근들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모아놓으면 이 방정식의 근을 모아놓으면 걔가 이런 포물선 모양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 x좌표와 y좌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x좌표를 제곱하면 y좌표가 나온다는 그런 관계가 있어 라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오케이? 이게 우리가 함수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좌표 평면을 놓는다는 거에 원래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도형, 직선, 이 선분, 직선 이런 것들을 함수화 시키겠다라고 바라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하나의 뭘로? 방정식으로 써. 오케이? 얘를 이 직선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써. 이 직선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써. 이 직선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써.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하를 우리는 해석 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던 거야? 이 좌표들이 각각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는 걸 설정해 놓고 그 좌표 평면 위에서 여기는 이 좌표들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야?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자추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단원 가서 좀 자세하게 할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논증 기하가 있고 해석 기하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어. 얘로 해석을 해서 얘를 마무리를 하든 얘로 해석을 해서 얘를 거쳐서 얘로 마무리를 하든 얘로 해석을 해서 얘로 마무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얘네들이 계속 상호 보완적인 관계거든. 오케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기는 얘를 사용해라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우면 결국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걔네들의 각각의 장단점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있는 얘는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 해석하기가 쉬운 반면에 얘는 해석해놓고 내가 식을 쓴다고 했을 때 식이 양이 많아요. 계산할 게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는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반면에 해석을 성공했으면 계산 양 자체는 굉장히 적어. 오케이? 그런 장단점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꼭 제대로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시 봐봐. 이런 문제를 대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봐봐. 여기서 딴 건 하나도 안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점 하나 주고 요 점 하나 주고 이게 정사각형이다라는 정보를 하나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뜬금없이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고 있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해석기하 쪽에서 배웠던 거는 뭐밖에 없어 얘들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점 하나 주어져 있는 거고 이 점 하나 주어져 있는 건데 내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뜬금없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를 준 거라고. 그렇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사각형이라는 도형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관계는 1대 1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어라는 그 비율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길이에다 루트 2분의 1을 해준 결과로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열심히 구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6 차이 나고 얼마 차이 나니? 6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36에다 4니까 40이죠? 2루트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2루트 10이었어. 이 길이가.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이 길이의 루트 2분의 1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를 루트 2분의 1배를 해주니까 얘는 뭐가 돼요? 2루트 5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가 됐어. 그럼 이걸 제곱한 게 넓이가 될 테니까 이걸 제곱하면 4 곱하기 5가 되면서 20이 됩니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익혀 들어가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해석 기하를 한번 썼고 그다음에 이제 논증 기하를 한번 썼고 얘랑 얘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걔를 토대로 넓이를 구했어. 도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사용할 수 있나요와
그 다음에 좌표들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뭔가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요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한 값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느낌이 이쪽 파트에서 너희한테 원하는 바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갈게.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었어. 잘 봐봐. 여기 x 차이가 6이고 여기 x 차이가 2였잖아. y 차이가 2였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해서 우리 루트 40입니다라고 계산을 했거든. 그럼 잠깐만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지금 있었고요.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요 길이가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60입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는 요 길이가 60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25입니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한테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어.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그럼 60의 제곱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25의 제곱을 해야 되나?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그지? 그럼 얘는 계산할 수 있다 쳐도 이걸 다 계산한다고 쳐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양 얘가 625인가요? 여기는 얘가 3600이 되니? 그럼 얘를 두 개 더한다고 해도 4225가 되거든.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루트 안에 또 이거 뭔가 뽑아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우리 마음가짐을 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래. 오케이? 잘 봐봐. 얘가 어차피 닮음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떠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얘들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근데 여기서 봐봐. 얘랑 얘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뭘 가지고 있어? 5를 가지고 있지. 맞아? 둘 다 5를 가지고 있지. 5를 빼버리면 얘는 얼마야? 12지. 됐어? 얘 5를 빼버리면 얼마야? 5지. 그럼 얘는 얼마지? 13이지. 그럼 얘는 얼마겠어? 65개.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계산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케이?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을 먼저 관찰해보고, 여기는 얘가 지금 12 곱하기 5였어. 근데 여기는 5 곱하기 5였어. 얘랑 얘를 관찰해봤더니, 그럼 얘는 5 대 12 대 13이겠네. 곱하기 5겠지. 답은 65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여기는 얘 아주 사소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길이가 몇이야, 지금 현재? 요게 1대 3이라는 소리거든. 1대 3. 오케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루트 10이겠지. 거기에 2배, 거기에 2배, 거기에 2배. 얘는 2루트 10이 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하더라도 이런 계산도 너희가 좀 익혀놨으면 좋겠어.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줘야 돼, 습관을. 오케이? 습관이 없으면 이거 계속 계산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너희들 이번 시험에 진짜 그 시간 되게 많이 모자랄 거거든. 오케이? 계산한 습관 자체를 잘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찬찬히 주어진 정보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 있는 얘의 좌표가 0,2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2였겠지? 됐습니다. 되게 사소한 생각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또 D의 좌표를 줬네. 얘가 지금 15,8이야.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15였겠지? 그럼 여기는 얘 Y 좌표가 몇이었겠어? 8이었겠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할 수 있겠니?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거. 요 길이 얼마겠어? 8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나 쉬운 생각이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 잘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8이겠죠? 맞아? 여기는 이 길이가 8이야. 그럼 요즘에 좌표는 몇이겠니? 7이겠지. 왜? 15에서 8만큼 뺀 거니까 7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여기는 요 길이가 2잖아요. 여기는 얘가 2였으니까 이 전체 7에서 2만큼 빼버리면 이 길이가 몇이야?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요 높이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5가 될 수밖에 없어. 됐나요? 이런 식으로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어떤 점이든 내가 지금 이 길이 관계를 가지고 어떤 점이든 다 찾아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좌표와 길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달라는 소리고요. 지금 궁금한 건 D와 C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궁금하다는 소리인데,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길이, 가로의 길이, X, 그러니까 여기 요거 가로죠, 가로.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5가 될 게 분명하고요. 그럼 얘가 8이었고 여기는 얘가 2였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몇이 될 게 분명해?
6이 될 게 분명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사이 거리는 뭐가 되겠어? 루트 25에다가 더하기 36이 되겠지. 답은 61, 5번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쉽습니다. 됐어? 이렇게 자연스러운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봅시다. 봐봐, 얘들아. 5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묻고 있어. 그죠? 어떤 삼각형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뭘 관찰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각 변의 길이의 관계를 관찰해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얘랑 얘 사이의 길이를 구하고 얘랑 얘 사이의 길이를 구하고 얘랑 얘 사이의 길이를 구할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0,0 찍어주고 1,4 찍어주고 그다음 5,3 정도 찍어주고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기 1,4였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해보자. 얘는 루트 17이 되겠죠. 됐어? 괜찮죠? 왜? x축 1 차이 나고 y 4 차이 나니까 얘가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얘가 몇 콤마 몇이었어? 5,3이었거든. 그럼 이게 5 차이 난다는 소리고 얘가 3 차이 난다는 소리잖아. 그럼 25에다 9 더한 거니까 루트 뭐가 돼? 3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괜찮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한 건데 x 몇 차이 나? 4 차이 나네? y 몇 차이 나니? 1 차이 나지. 그럼 루트 뭐가 되겠어? 17이 되겠지.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어때? 이제 길이들을 관계를 봤더니 얘는 루트 17, 루트 17, 루트 34. 뭐 생각나는 거? 일단 첫 번째, 얘랑 얘 길이가 같네.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만.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를 제곱한 거랑 얘를 제곱한 거랑 얘 제곱한 거의 관계도 딱 보이죠? 17, 17, 34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가 됩니다. 답은 5번이군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유형 3번에서 보자. 자, 마이너스 1,2와 0,1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OP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좌표 평면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 잡아주고 그 다음 0,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0,1 잡아주고 얘가 지금 A고 얘가 B였어요. 그럼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었는데 이 길이랑 뭐가 돼? 같대 라고 준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는 이 점에 뭐가 궁금해? P라고 했을 때 5에서부터 요 길이가 궁금해. 결국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럼 저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나한테 주어진 정보는 뭐야?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와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같아요. 근데 나는 거리를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거리를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식이 같다는 등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미정계수는 지금 몇 개? 일단은 내가 수학에서 항상 하는 말이 모르면 뭐 해라? 가정해라. 오케이? 여기서 A, B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A, 0이라고 가정했어. 이유는 X축 위의 점이니까 Y좌표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변수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써야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럼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게 결국 나한테 등식을 하나 만들어줄 거고 그 등식을 토대로 A 값을 구하면 끝나겠구나. 문자 하나, 식 하나 해결 가능. 이런 느낌. 괜찮죠? 그래서 식을 이제 써보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잖아. 그죠? 그러면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X 좌표의 차이는 A 더하기 1 차이 날 거야. 제곱. Y 좌표의 차이는 2 차이 날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한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뭐가 어색하냐면 그냥 공식대로 생각을 하자면 내가 얘에서 얘를 빼기로 마음먹었다면 A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치?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얘에서 얘를 빼기로 마음먹었다면 0 빼기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근데 선생님이 그냥 2의 제곱이라고 썼죠. 됐어? 상관없어서. 그치?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어쨌든 차이가 궁금한 것 뿐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얘는 양수니 음수니 얘들아. 이거 음수예요. 그렇지 않니?
얘에서 얘를 뺀 거거든. 얘에서 얘를 빼야 양수잖아. 그지? 여기는 음수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얘는 뭘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가는 게 맞아. 2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 오케이? 근데 선생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거야. 왜? 이식보단 이식이 편하니까. 이거보단 이게 편하니까. 그죠? 네,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요거랑 뭐랑 같다고? 여기는 얘 0,1 사이 거리.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1 루트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관찰할 때 얘 빼기 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차이로만 봐. 차이로만. 알겠죠? 요 차이랑 요 차이만 보면 돼. 그러니까 얘는 a 차이 나고 얘는 1 차이 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a제곱 사라지면서 2a 더하기 1 더하기 4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서의 해석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에서 유형 4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여기서는 일단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월요일 날 또 수업이잖아. 월요일 날 수업할 때 일단 오늘 부등식에서 질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보길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꼭 다 정리해 왔으면 좋겠어요. 문제 푸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개념들이. 지금은 선생님이 논증기하에 대한 중등 쪽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복습을 시켜줄 거거든. 중등 쪽에서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외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외심에 관련된 얘기까지 쭉 한번 읊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 대변에 그을 수 있는 선은 무수히 많아. 그치? 하지만 거기서 이름이 붙어 있는 선은 딱 3개 있습니다. 오케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이름이 붙어 있는 선. 좋아요. 수선. 수선은 왜 수선일까요? 수직으로 내린 선이라서 수선이야. 알겠죠? 얘가 뭐니까?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선의 이름은 수선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또 2등분선. 그냥 2등분선? 그러니까 2등분선도 종류가 사실 2개가 있거든. 뭐가 있을까? 일단은 각의 2등분선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얘의 이름은 뭐야? 얘의 이름은 각의 2등분선이야. 또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변의 2등분선. 변의 2등분선을 전문 용어로 얘랑 얘의 중점. 여긴 얘가 무슨 점? 중점. 중점에 그은 선이라고 해서 여기는 요 선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에 그을 수 있는 선들은 총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이 선들의 모양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 3개의 선이 다 같아지는 삼각형이 있어요. 저 3개의 선이 다 같아지는 삼각형이 있거든. 특별하게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면 거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좀 삐뚤어졌네. 여기는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버리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럼 얘는 수선이자 중선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전히 이 각과 이 각도 여전히 어떻게 했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일 때 중선과 뭐랑 수선과 뭐랑 각의
이등분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이죠. 이렇게 되는 요 세 개가 전부 다 같아지는 유일한 도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봤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무조건 수선에 발을 내려주세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모든 성질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필수 보조선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어. 걔는 무조건 수선에 발을 내려놓고 얘가 중선이다라는 해석을 해도 되고 수선이다라는 해석을 해도 되고 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해석을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선들 중에서 중선이라든지 각의 이등분선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각각의 성질들, 정리들이 또 존재하죠. 뭐가 있었지? 얘는 중선과 관련된 중선 정리라는 게 있었죠.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뭐였냐면 이 길이가 A였고 이 길이가 B였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C였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도 여전히 C가 될 텐데 여기는 요 길이가 D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A제곱에다가 더하기 B제곱을 한 결과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몇 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라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한 번쯤은 봤을 거야.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봐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리. 아까 선생님이 그 논증기에서 했던 얘기. 정리. 그죠? 우리가 그 직각삼각형을 보고 있는 데 있잖아. 직각삼각형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 길이가 3이야. 이 길이가 만약에 2였어. 라고 생각해보자. 이 길이가 궁금해. 라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전혀 1도 생각나지 않아.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어때? 이 길이를 구해야 된대. 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조차 모르겠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릴 수 없다면 얘들아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어때? 조금 쉽거든. 그지?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되게 단순한 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다 기억하고 있어.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 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은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 문제에서 갑자기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이 길이 같다는 이런 정보를 뜬금없이 줄 때가 있을 거야. 문제에서. 그럼 이런 정보를 딱 줬을 때 우리는 이 정보에서 여기는 이 문제의 모양에서 뭘 떠올릴 수 없다면 중선 정리를 떠올릴 수 없다면 마치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릴 수 없는 것처럼 엄청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라고 붙은 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암기해야 됩니다. 됐어? 정리라고 붙은 건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각의 이등분선 가지고 장난치는 거. 각의 정확하게 내각이야. 내각.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요 길이가 A고요. 여기는 요 길이가 B였어요. 이 길이가 C고요. 이 길이가 D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A 대 B가 C 대 D를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각의 이등분선이 보였을 때 너희가 반드시 떠올려야 될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되게 중요한 성질. 그다음 수선 가지고 장난치는 건 나중에 소삼각형이라는 거 다시 좀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단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어. 알겠죠? 다시 중선 정리,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요거 두 개는 너희가 일단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잊어서는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하듯이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는 얘에 대한 증명도 너희가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 증명도 한번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시간 관계상 증명은 생략할게요. 알겠죠? 왜 저렇게 되는지는 생략할게. 근데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증명이 안 중요해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오늘 여기 내심, 외심 이런 얘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려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봐봐. 삼각형.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삼각형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갈 건데 삼각형에는 총 예전에는 우리가 삼각형에 5심이라고 해서 5개의 어떤 중심이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두 개가 빠져버리면서 이제 우리는 총 세 개만 배워요. 뭐뭐 있는지 기억나죠? 외심, 내심, 또 뭐가 있었지? 외심과 내심.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쉬운 거야, 쉬운 거. 그렇지, 무게중심. 이렇게 총 세 개가 있었지. 그렇지? 첫 번째, 삼각형의 삼심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외심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외심. 외심은 정의가 뭘까요? 일단. 그러니까 각각의 정의와 정의와 가장 기본 성질만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야. 정의는 뭐며 기본 성질은 뭘까? 일단은 외심의 정의는 뭐죠?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성질에 의해서 결국 밝혀진 결론이야.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여기 외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외접원이 생기는 거지.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를 가지고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걔가 정의는 아니야. 정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여야 하거든. 외심의 정의가 뭘까? 꼭지점에서 같은 길이에 있다. 꼭지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에서 같은 길이에 있다. 라고 하는 건 기본 성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를 반지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돼버리면서 쟤를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됐죠. 저기 이제 정의는 뭐냐면 제 정의는요. 무슨 색깔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정의는 그러니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 그러니까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요거 이렇게 중심 딱 잡아주고 중점 잡아주고 이게 수직으로 그어 선을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점 잡아주고 이게 수직으로 그어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얘도 마찬가지로 중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어버리면은 이렇게 그어버리잖아.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 점이 뭐가 되냐면 외심이 됩니다. 라는 거야. 알겠죠? 다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외심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의입니다. 알겠죠? 정의랑 성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정의랑 성질을 혼동해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가보자면 우리가 외심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기 얘가 예각삼각형이다. 예각삼각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번.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직각삼각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에 존재하게 되냐면 빗변에 중점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게 외심의 위치야. 마지막 세 번째. 얘가 만약에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심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외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얘는 빗변의 중심 여기까지 이어버리면 이 길이 다 같아요 라는 성질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외심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관심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질을 또 정확하게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알겠죠?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외심은 이렇게까지는 일단 정확하게 정리해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일단은 얘와 관련된 얘기야.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얘는 내심이라고 하는 내심.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저번의 중심이 되지, 결론적으로는. 걔도 이제 성질에 의해서 내저번의 중심이 되는 건데, 여기는 얘도 정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 얘 기본 정의는 얘는 내각의 이등분 선의 교점이 됩니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이 왜 그래? 삼각형이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과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과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 그 점의 교점을 가지고 내심이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럼 요 점에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서 이 길이랑 이게 같아지거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져. 그래서 기본 성질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성질을 통해서 같으니까 여기 딱 원이 생기면서 얘는 내접원의 중심으로 별칭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자 봐봐. 지금 선생님 칠판 한가득 쓰고 있는 이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너희 머릿속에 꼭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정의부터 기본 성질.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좀 더 많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봤을 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내심과 관련된 얘기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면서, 내심에 대한 얘기를 봤을 때도 항상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따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 관계들에 맞게끔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뭐야? 교점. 쟤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 나중에 이제 여기는 요 반지름의 길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길이와 이런 거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일단 요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해 놓읍시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여기다 3번 여기다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얘기는 무게중심이라는 거야.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뭘까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일단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죠? 중선의 교점입니다. 오케이? 다시 무게중심은 그 정의가 중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꾸 원을 그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중점에다가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중점에다가 꽂아버리고, 그 다음 맞아 중점에다가 꽂아버리면 걔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거기는 그 녀석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는 애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어떤 성질이니?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만 살펴보면 첫 번째 뭐가 있지? 2대1이라는 성질이 있죠. 2대1이 됩니다. 2대1이고 2대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성질이 있죠? 얘는 요 넓이들 있잖아. 그 6개, 삼각형 6개의 넓이가 다 어때? 다 같아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다 같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고등 과정에서 하고 싶은 성질은 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거는 그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얘기는 중등 과정 쪽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익히고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있는 걔를 다 머릿속에서 거의 대부분 다 지우고 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지워져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야. 그냥 한번 보고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까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걸 머릿속에 넣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진도도 안 나가면서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진짜 중요해서 이 얘기를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일단은 외심까지는 너희가 구할 수 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활용까지만 나가자. 유형 8번까지. 그러니까 976번까지는 한번 숙제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좀 차근차근 다 질문을 해보고 개념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리고 또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 다음 시간까지 숙제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 숙제는 뭐겠어, 얘들아? 얘를 머릿속에 넣어오는 거야. 알겠죠? 얘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뭐가 가능하다고? 이제부터 대화가 가능하다고.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이거 써준 거야. 알겠죠? 요거는 선생님 단톡방에 이거 캡처해서 올려줄게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